친척 누나한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누나는 친구 A씨와 함께 영적 장소를 순회하고 다녔단다. 가이드북에 실려있는 유명한 영적 장소들은 대부분 다녀봤기에 그 무렵 들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을 만한 곳까지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중 어느 산에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은 가이드북 같은 데는 실려있지 않은 곳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산은 여자가 들어가는 걸 금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겨울이었기에 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러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 산기슭에 도착해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산로는 잘 닫혀있지 않아 지역 사람들도 그리 오르지 않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을 오르는데 위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다. 엇갈리며 남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세 사람은 대답하면 여자인 게 들킬까봐 가볍게 목례만 했다. 잠깐 기다려봐 당신들. 남자는 세 사람을 불러세우고 가만히 바라봤다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 조심들 하게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세 사람은 발을 옮겼다. 아무래도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았다. 한동안 올라가자 넓은 장소가 나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누나와 B가 앉아 쉬고 있자 A는 주변을 둘러보고 온다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단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머지 누나와 B는 둘이서 A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A를 찾고 있는 사이 어느새 B마저 놓쳐버려 누나 혼자 남게 되었다.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나무 그늘에서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 아이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누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다. 누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가 숨은 나무 뒤편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아이, 이렇게 추운데 얇은 셔츠 한 장에 맨발 차림이었다. 어디서인가 수많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다. 몇 개의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이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는 패닉에 빠져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니 산을 오르다 마주쳤던 남성과 B가 있었다. 남성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세 라고 말하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B의 말에 따르면 누나와 둘이서 A를 찾던 도중 문득 혼자만 남아 있었단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산길 근처에 있었는데 오르다가 마주쳤던 남자가 달려오더라는 것이었다. 이봐, 너희 괜찮아? 다른 두 사람은? B는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와 함께 누나와 A를 찾았다고 한다. 남자는 마주쳤던 무렵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하산하다 말고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 누나는 산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단다. 우선 남자가 누나를 업고 B와 함께 하산했다. 곧이어 남자가 A를 찾아 같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 후 세 사람은 남자에게 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세 사람이 영적 장소로 생각하고 찾았던 산은 옛날 아이를 버리던 산이었다고 한다. 그 산에 여자가 들어서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붙어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자는 입산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누나와 친구들은 영적 장소를 찾는 걸 그만뒀다고 한다. 출입 금지가 된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 분양. 어느 장마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노파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신부전.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골 마을이라 경찰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검시 없이 장례식을 허가해줬단다. 장례식 당일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고 식은 무사히 치러졌다. 스님이 경을 읊고 상주부터 분향을 하게 되었다. 친족들과 지인들이 쭉 늘어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향을 올렸다. 그러던 도중 어느 친족이 분향줄에 섰다. 고인의 조카뻘 되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 순간 단상의 초가 전부 격렬히 타올라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풍인가 싶어 창문을 바라봤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있다. 다들 웅성거리는 사이 조카뻘 되는 남자가 영정 앞에 서서 향을 들고 이마까지 들어올렸다. 그와 동시에 모든 초가 훅 꺼져버렸다. 모두 당황해서 단상을 바라봤다. 스님은 신경 쓰지 않고 경을 계속 읊고 있었다. 그러자 왼쪽에 걸려있던 무거운 노쇠 촛대가 꺼진 초를 꽂은 채 힘차게 날아가더란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것처럼 낮게 깔린 채 순식간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뭐라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우물댔고 다른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한층 더 큰 소리로 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독경을 이어갔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스님의 독경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지 허둥지둥 분향만 마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눈앞에서 일어난 괴현상에 장례식장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단다. 상주인 장남은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스님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곧 조카뻘 되는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파의 통장과 인감, 집문서를 마음대로 이용하던 게 들키는 바람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장례식이 있고 한 달가량 지난 뒤 일이었다. 그 스님은 그제껏 인사치레에 서툴러 시주하는 이들에게 영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평가가 확 높아져 지금은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큰 절이 되었다.